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미국 내 사망자만 20만 명이니까 전 세계 사망자 중 5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온 셈인데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요즘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우울감이라는 정신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는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27일 팍스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미군의 복무 중 자살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20%나 증가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우울증이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 그냥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유행 이후 이로 인해 발생한 우울감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바이러스 대규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일상생활의 제약과 감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번 미군 내 자살률 급증의 경우도 그 원인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바이러스 유행 이후에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군의 배치 기간은 통상 10개월인데 현재는 배치를 전후에 2주간 격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11개월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군인들의 불안이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미군의 경우는 그렇고 미국 국민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블루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 5월 연방센서스와 국립보건통계센터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긴급 실시한 가계 동향 조사에서 불안증만 보인다고 응답한 사람이 10%, 우울증만 보인다고 응답한 사람은 4%, 또 우울증과 불안증을 모두 보인다고 답한 사람은 20%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총 34%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기분 저하나 우울감 또 절망감 때문에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괴롭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가 며칠 정도라고 답했고요. 일주일에 절반 이상 또는 매일 괴롭다는 응답자는 각각 10%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은 우울감과 불안으로 늘 괴롭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같은 질문을 했을 땐 우울감 등에 괴롭다는 응답자가 24%밖에 되지 않아서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민이 느끼는 우울감이 거의 수치상으로는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것도 주별로 상황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 확산도 심각했고 각종 제재도 엄격했었기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초기 코로나19 확산 진원지였던 뉴욕주는 응답자의 37%가 불안감과 우울증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으니까 전체 34%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토네이도까지 강타했던 미시시피주는 이 비율이 48%에 달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성과 빈곤층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을 보인 응답자가 훨씬 많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코로나19에 걸려도 건강을 되찾는 사례가 비교적 많은 젊은 층이 노인층보다 도리어 더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18살에서 29살 사이 응답자 가운데서 우울증과 불안증을 나타낸 사람은 각각 36%와 42%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70살에서 79살 사이 응답자 중에 우울증은 12%, 불안증은 16%였고요. 80살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 우울증은 9%, 불안증은 11%로 젊은 층이 거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생계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젊은 층에서 더 높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우울감도 더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특히 20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나 취업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생계가 막막하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늘면은 아무래도 범죄율도 급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8월 미국 내 50개 대도시의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보고된 살인사건이 전년 대비 무려 24%나 증가한 3,612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됐던 50개 도시 가운데 36개 도시에선 살인사건이 전년보다 2자릿수 비율로 증가했는데요. 시카고,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등 고질적인 범죄 문제를 안고 있던 도시뿐 아니라 오마하, 피닉스처럼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도시에서도 살인사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만 조사한 건데도 24%가 늘었다면 일반 범죄까지 하면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뉴욕시 경우도 많이 늘었죠?
네, 뉴욕시 8월 범죄 통계 발표를 보면 살인은 전년 대비 34%, 빈집털이는 22%가 늘었고 자동차 관련 절도는 68.2%나 급증했습니다. 살인사건은 50개 대도시 평균보다 10%가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자동차 관련 절도가 급증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백구경찰서 관할에선 한 달 동안 자동차 관련 절도가 19건 발생해서 무려 53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집털이나 자동차 절도의 경우는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살인사건이 증가한 건 왜 그런 건가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렇게 살인사건이 늘어난 배경으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찰, 법원, 학교, 교회 등 사회기관의 소외와 또 무력화를 꼽았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청소년들을 집에 보냈고요. 교회나 다른 사회기관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명목으로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일으켰고 시위대의 공격 대상이 되다 보니 치안 유지보다는 시위 진압에 무게가 더 실린 면도 있습니다. 살인사건은 도심보다는 도시 외곽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총격이나 칼부림 사건도 늘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원래도 사는 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런 분노와 불안이 범죄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네요. 작게는 절도에서 시작하겠지만 그게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의 불안이나 어려움을 학교나 교회가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찰을 할 수 있고 또 도움도 줄 수 있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힘든 상황이라 범죄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이게 또 자살률을 늘리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코로나 유행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가 가져오는 여러 파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